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이 장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죠. 개인 투자자는 멘탈,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지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자, 먼저 2018년도에 2600을 찍고 2019년도에 3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옵니다. 2600에서 무려 300만 원 중반대까지. 이때 다 죽었을 겁니다. 몇 명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0을 찍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50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박스권의 기간을 거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8200을 찍습니다. 그 근방까지 찍고 최근에 2200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저점과 고점을 끊임없이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자, 300만원대, 500만원대, 2200만원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늘 모아야 되겠죠. 8200에서 8100, 200에서 2200, 1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 돌려 나가면서 고점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단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시장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CBDC의 세상이 도래가 하고 전 세계 XRP, 금융기관 XRP에 꽂히게 되고 각 섹터별 자산의 회계 장부에 도입이 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되겠죠. 물론 그 시기는 당연히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XRP가 중심이 되는 세상. 자, 오늘 각가지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얼마나 가격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오, 중국 1등 코인이죠. 자, 중국은 100%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얘가 한 20만 원을 찍었거든요. 지금 8,830원입니다. 20분의 1 토막 넘게 나 있어요. 자, 이때랑 비하면 더 커져 있죠. 중요한 건 상승 나오고 꺼지고요. 상승 나오고 꺼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대감만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종이돈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가요.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요. 토큰과 코인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금과 제도와 규칙이 마련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기대감만 형성되고 꺼지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 회계장부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은 다시 한번 얼마나 싼 가치인지 아시길 바라는 거예요. 20분의 1. 정고점 돌파는 여기 확실성의 영역이다. 그거를 인지하신다면 지금은 모아가기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 더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상승 나오고 떨어져 있습니다. 얘 또한 기대감만 반영되어 있었죠. 그러나 실제 상용화가 되면서 실제 실생활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됐었을 때는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림들이 현재 그래요. 얼마나 많이 싼 가격대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하시죠. 파일코인을 보겠습니다. 자, 파일코인 현재 3달러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 보시면 180달러. 자, 어느 정도로 빠그라졌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얘는 뭐 60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0분의 1 거의. 그쵸? 3달러면 60분의 1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파일코인 또한 저장성 코인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의 대장이죠. 그쵸?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는지 저는 눈으로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뭔 차이냐면 지금 토큰에 코인의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BIS 산하 바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2%가 언급되었죠. 회계장부에 도입되느냐 요거겠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를 그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종이화폐와 일정 기간 공존하게 되겠지만 CBDC가 전 세계에 도입되게 됩니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소매용과 도매용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토큰과 코인들은 자산으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회계장부, 대차대조표의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의 여기 자산란에 딱 하고 꽂히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대감만 나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시그널을 미리 선점해서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거다.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각 섹터별 대장은. 자, 네오,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 호라이젠, G캐시, 여러 등등 기타 섹터별 1등 코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확성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아가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시그널이다. 파일만 봐도 한눈에 보이시죠? 180에서 3달러. 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죠? 3.11달러, 180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치가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환. 얘가 뭘로 변해간다?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각가지 토큰들과 코인들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치가 일로 이전된다는 거죠. 이전된다고 한다면 결국 얘네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격들이 현재 시장의 억눌림으로 인해서 지금 바닥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고점이 열려 있다면 지금은 어떠한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자, 데이비드 곡스타인이 리플과 SEC 소송이 2개월 후 결론을 전망한다.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2개월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갈량하우스는 2023년 1분기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매크로와 소송은 결코 따로 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야 따라오는 규격들을 따지고 여기에 자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붙으려면 매크로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시리즈 B 2016년 9월 15일 날짜예요. 여기 보게 되면 SBI, 그렇죠? SBI가 나오고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SCB 시암상업은행, SBI,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여기 CME 그룹이 나오죠. CME 벤처스. 엄청난 애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 사이다 다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CME 그룹이 투자가 딱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쵸? CME 그룹 2016년 9월 15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013년 4월 11일 날 여기 보게 되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쵸? 여기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 앤드리슨 호로이츠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 또한 굉장히 또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마크 앤드리슨.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오늘 봤던 CME 그룹 우리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하는 데냐? 미국 선물 거래에 96% 이상이 거래되는 세계 최고의 선물 거래소입니다. 자회사로 미국 4대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업 거래소, 뉴욕 상업 거래소, 뉴욕 상품 거래소를 두고 있다. 전 세계 최대 원자재 선물 거래소입니다. 이 전시는 1871년 버터, 달걀, 육류, 농축산물 매매를 위해 설립한 시카고 물품 거래소입니다. 자, 감이 오시죠?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소. 이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리플에 투자가 되고 있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CME 어딘지 아시죠? CME 페드워치 거기입니다. 자, CME는 2010년에 다우존스 지수의 지분 90%를 인수해 S&P 다우존스 지수 사업의 소유권을 얻었다. 2012년에는 KCBT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CME 그룹은 대륙간 거래소인 IC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4대 주요 파생상품 거래소 모두 소유하게 돼서 개별 주식, 주가지수, 금리, 외환, 농산물, 에너지, 금속 등 파생상품 시장의 모든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CME 그룹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큰 거래소이다. 이 거래소가 바로 2016년 9월 15일 여기 바로 CME 통해서 리플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플의 초기 투자 중 한 명인 바로 앤드리슨 호로이츠.
여기에 대표인 마크 앤드리슨, 바로 월드와이드 웹 3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웹브라우저, 바로 넷스케이프를 만들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문명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리플에 투자를 진행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문명의 중심지로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블록체인과 코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을 해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대외 무역에만 쓰여야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적 실험의 일부분일 뿐이며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고 CBDC의 속도가 무척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CBDC의 사용을 굉장히 급속도로 땡겨오고 있다는 거죠. 스위프트 1.0이 와해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이 도래한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러시아의 CBDC 또한 이미 리플이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 결국 이 세상은 땡겨져 오고 있다. 자, 일본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벗어나나 내년 초저금리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CPI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많은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테라노라 사태, FTX 파산, 악몽 같았던 2022년 가상통화 시장. 자, 악몽 같았던 가상통화 시장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좋아질 일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종이돈이 없어지고 결국 가상통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가상통화라 하면 사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가상자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섹터별 1등에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연초부터 닥친 긴축 공포, 테라누라 사태, 자, 그리고 더불어서 FTX, 이제 바이낸스까지 흔들고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지들끼리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쩐주는 모아가고 흔들리는 애들은 털리겠죠. 빨대 꽂혀가지고 쪽쪽 빨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듭 언급드립니다.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쫄려서 팔면 안 되겠죠. 이 명확성을 인지하신다면 4차 산업의 중심인 세상을 인지하신다면 돈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달러가 없어지고 결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 되고요.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전 세계의 중요한 XRP는 전 세계 브릿지 유일한 CBDC 연결의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한국 왔다. 큰손을 만나 나눈 이야기 들어보니 국내 연계금 공지에 만나 투자 전략 나눠 AI, 바이오텍, 가상화폐 유망기업 주목한다. 페드 긴축 지나쳐 오히려 디플레 걱정이다. 자, 인공지능과 바이오텍, 헬스케어, 가상화폐 분야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AI, 바이오텍, 헬스케어 이게 아닌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게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AI와 메타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가 있게 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 달러 가치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 원 달러 환율이 1130원 가능성도. 달러 약세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실물 경제 이슈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서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꺾일 수도 있겠죠. 여러 이슈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별로 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직하게 가격이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으면 매입합니다. 그리고 튀면 일시적으로 분할 매도, 50%는 끝까지 이 공식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정말 큰 수익률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 수익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파일코인을 보셨죠? 180달러, 180에서 3달러입니다. 60분의 1 토막 나 있죠? 얘가 180달러를 못 제길까요? 추후에 전 세계 저장성 코인의 대장인데 앞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메타로 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서버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융복합되는 바로 파일코인의 저장성 분류가 융복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고 이제 CBDC의 세상이 상용화를 하고 XRP가 전 세계 금융기관에 꽂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회계장부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파일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또는 지캐시나 여러 영지식 증명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얘네가 기대감만 나오고 꺾일까요? 저는 아니다. 이제는 가치를 바로 그들이 부여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리플의 이세화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미 밑그림은 다 정해져 있다. 이들 뒤에서 이들이 움직여 나가는 밑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 라센, 자, 이분은 바로 HSBC, IMF,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기득권의 자금들과 수잔 에티, 마이크로소프트와 무관하지 않고요. 브래디 갈링하우스, 야후와 실버레이크. 야후는 누구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손정희와 무관하지 않고 실버레이크는 어디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 글렌 허친스는 누구죠? 바로 뉴욕 연은의 실세이자 나스닥, 기타 여러 세상의 실세 중에 한 바로 글렌 허친스. 자, 그리고 오크라마 마사시, 바로 소프트뱅크, SBI, 그리고 인자 마누엘, 그레그 필립스, 마이크 워렌, 대정부 관료, 로지 리오스, 미국 재무부, 그리고 샌디 오코너, 미 월가와 오래된 금융 기득권에 있었던 리플의 이사회들이 다 잠식해 있고요. 더불어 세계 최고의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전문가인 바로 네비 슈왈츠. 이분 한 사람만으로도 사실 리플에 투자할 만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제 주식의 시대를 넘어서 코인의 시대입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한마디이죠. 세상의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이죠. 자, 이거는 언제든지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바로 본질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